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도 가족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벌어졌던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결혼한 일 다음으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인데요. 그만큼 제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든 일이기도 해요. 그 일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여러분께서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길 바라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사내 커플이었어요. 설마 제가 회사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편과의 인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의외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알게 된 남편의 가정 형편마저 의외였으니까요. 저도 나름 중산층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집안은 그런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예비시댁으로 첫 인사를 드리러 가서 보게 된 대궐 같은 집에 잘 꾸며진 정원을 보며 저는 남편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곤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나도 우리 민철이 말고 이런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덕분에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한단다. 많이 부족한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유, 감사는 무슨.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내 복인 거지. 난 수정이 너를 정말 딸처럼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나를 시어머니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렴. 이 집안의 여자는 너랑 나 둘뿐인데 우리끼리 잘 지내봐야 하지 않겠니? 고생 모르고 고고하게 지내셨을 것 같은 어머님께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무서운 시어머니와 달리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결혼 전부터 고부관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잘 지내보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을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늘 저를 웃으며 반겨주시던 어머님께서 왠지 모르게 저를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어머님, 어디 피곤하세요? 왜? 내가 피곤해 보이니? 뭐 그새 늙어라도 보인다 이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왠지 평소와 달라 보이셔서. 아이, 그럼 챙겨야 할 사람이 찾아왔는데 피곤하지 않을 수가... 아니다. 그래, 여행은 좋았니? 네, 재밌었어요. 안 그래도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가 풍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아서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 같이 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저희 나중에 다 같이 가족여행 가요. 남의 돈으로 여행 다니면 어딘들 안 좋겠니? 뭐 그때는 너희가 돈 내려고? 평소와 다르게 쌀쌀맞은 시어머니의 말투에 당황스러워진 저는 제가 혹시 뭔가 실수를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께서는 잠시 후 금방 기분이 풀어진 듯 평소와 같아 보이셨어요. 어머님, 이거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차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먹으라고 다과를 사왔네요. 놀기 바빴을 텐데 우리까지 챙길 생각을 어떻게 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그러던데 역시 우리 며느린 다른 것 같아요. 아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며느리를 맞았나 모르겠어요. 아이 그러게 다 당신 복이 아닌가 싶네. 앞으로도 당신이 세아가 잘 챙겨주고 잘 가르쳐줘. 아유 그럼요. 워낙 다 잘하는 애라 내가 가르칠 게 있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불만이 있으신 것 같으셨던 어머님이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여느 때처럼 저를 대하시는 걸 보며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독으로 피곤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것이 남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기분이 상할 만큼 막말을 하시거나 타박을 하시다가도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둘도 없는 며느리처럼 아껴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눈치 없는 편인 저도 어머니가 저를 마냥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뭐 때문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했어요. 특출나게 예쁘지도 않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재주로 우리 아들을 꼬셨을까? 예, 너 순진한 그 얼굴로 뭘 어떻게 한 거니? 말해봐라. 네가 먼저 민철이 꼬신 거지? 민철이가 있는 집 자식인 거 알고 먼저 꼬리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하긴 눈치 없는 네가 꼬시긴 뭘 꼬셨겠어. 그래도 어떻게 민철이를 낚았는지 참 신기하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 착한 며느리 하시던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교양 있고 점잖으시던 분이 꼬리를 친다니 하시는 말씀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제가 그만큼 미워서 그러신 건진 몰라도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나셨어요. 좋으신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저는 남모를 고부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통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시집살이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참을 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는 딱히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제가 너무 좋은 시댁을 바라고 욕심을 부린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말을 아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자세한 걸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 당신한테 화내신 적 있으셔? 화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으신 분이야. 난 우리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왜? 설마 어머니가 당신한테 화내셨어? 아니, 화를 내신 건 아니신데 왠지 가끔 나를 쌀쌀맞게 대하실 때가 있으셔서. 어머니가 평소에 당신 칭찬하는 거 보면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게 당신이나 아버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나랑 단둘이 있을 땐 좀 달라.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으셨나? 그래도 설마 어머니가 당신이 싫으신 건 아니실 거야. 아마 아직 두 사람이 친하지 않아서 당신이 작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평소 어머니의 성품을 칭찬하던 남편은 시모가 제 앞에서만 보이는 모습을 상상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확신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심각하게 말하진 않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던 거죠. 가족들 모두 축하해줬고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셨어요. 아버님이 손주 소식을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불러다 축하 파티까지 해주셨고 물론 어머님께서도 그 자리에서는 저를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한다, 아가. 새아가가 우리들 소원을 풀어주는구나.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신도 그렇죠, 여보? 아이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장하다 새아가. 새아가 너는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사히 출산하기만을 생각해라.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시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말이야. 그때까진 저도 가족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자 시모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제게 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전에는 시키지 않던 일까지 시키며 뭔가 작정을 한 듯 보였어요. 그래도 처음엔 저도 시모가 시킨 일이니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일부러 일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제가 아니면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임신한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든 거죠. 가뜩이나 임신하고서부터 몸도 힘들어지고 피곤한데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시키나 싶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 일에 토를 달게 됐어요. 어머님,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걸 꼭 제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거냐?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시댁에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게 당연한 걸. 여태 안 시켜줬던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연하게 해야 할 일 하는 걸 가지고 불만을 가져? 그게 아니라 제가 임신해서 움직이기 불편한데 계속 의미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제가 해놓은 음식 그대로 다 버리셨던데. 임신은 너만 하니? 너만 해? 남들은 막달까지 일 다니고 다 그런다. 너는 내가 그동안 많이 봐준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봐줬다 싶어서 이제라도 기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널 붙잡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 너 지금 이 상태로 애 낳으면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칠 거다. 그래서 내가 너 출산 전까지 제대로 가르치려고 이러는 거야. 애가 오중 못 배웠어야 말이지.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모자란다 그러는지 시모는 저를 가르치려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부족하다는 뜻인 건지 억울한 마음에 시모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됐죠.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당신이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설마 어머니가 당신을 못마땅해 해서 그러신 건 아닐 텐데 당신이 오해한 거 아닐까? 내가 모자란다고 가르쳐야겠다고 하시는 게 잘못 이해한 거라고? 나도 그동안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내 선에서 넘어가려고 했어. 어머니께 당한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께서 이러시냐고. 당신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실 거야. 아무래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잘 얘기해서 풀어봐. 어머니가 너그러우시니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남편의 도움을 구하려 말을 해봤지만 남편은 되려 제가 시모를 오해한 것 같다며 잘 풀어보라는 얘기만 할 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해였을 거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시모는 그 후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려 했어요.
첫 임신이 힘들었던 저는 아이와 저를 위해 일찍 휴직을 했지만 애써 휴직한 보람이 없게도 시모가 집에 있는 저를 시댁으로 불러 시집살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제게 억지로 일을 시킨 시모가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제가 원해서 자진한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정이가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한 모양이에요. 자꾸 여기 와선 제 일을 거들겠다고 난리네요. 난 걱정돼서 쉬라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는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이러다 괜히 내가 며느리 부려먹는 나쁜 시모라고 오해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수정이가 정말 착하구나. 집에서 쉬지 않고 시어머니 도와주려고 말이야. 쉬엄쉬엄 하는 건 괜찮을 거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누가 당신을 오해한다고 그래. 당신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말이야. 안 그러냐, 새아가? 저는 교활한 시모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시모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러다 제가 점점 배가 불러오자 시모는 고의로 저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며 저를 사지로 몰아가기까지 했죠. 아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제가 대놓고 화도 내봤지만 그때마다 시모는 실수였던 척 연기를 하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모가 고의였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천사 같은 시모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실수였다는 시모의 말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많이 놀라고 화낼 일이지만 실수로 벌어진 일인 걸 어쩌겠어. 그게 어떻게 실수야? 사람을 계단 뒤에서 밀어버린 게 실수야? 그건 분명 고의였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셔서 그러셨다고 하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을 왜 일부러 밀어? 그건 말도 안 돼. 당신 화난 건 이해하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미안해하고 사과까지 하시는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될까? 가족 사이에 오해가 쌓여봐야 좋을 것도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저는 시모를 믿는 가족들의 부추김에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용서해야 했지만 그런 시모가 내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 시모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고 혹시 가더라도 시모와 단둘이 있는 자리는 피하고 남편 옆에만 붙어 다니곤 했죠. 그러자 시모가 약이 올랐는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괴롭히려 하더라고요. 그런 끈질긴 시모가 두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핑계를 대면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를 피해 친정으로 도망까지 가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시모를 피해 다니면서 출산 막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몇 주만 더 기다리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고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모를 잘 피해 다녀서 그런지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시모의 계략에 넘어갔던 거죠. 아침 일찍 아버님께서 제게 줄 게 있으시다며 시댁으로 건너와 선물도 받아가고 얘기를 나누다 점심을 같이 하자고 문자를 하셨습니다. 평소 문자 연락보다는 전화로 연락을 더 자주 하시던 아버님이셨고 제가 임신 막달이 된 후로는 웬만해선 시댁으로 부르시지 않으시던 분이었지만 그땐 아버님께서 제게 출산 전에 따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부르셨다는 말도 알리지 않았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시는 건지 묻지도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는 시모가 집 대문을 열어줬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아버님께서 계실 테니 시모가 절 괴롭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님을 찾은 순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셔야 할 아버님께서 집안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고 시모는 제가 시댁으로 온 이유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제게 했던 문자는 시모가 보냈던 거였어요. 아버님께서 놓고 가신 휴대폰을 이용해서 말이죠. 네 아버님 집에 안 계시는데 왜? 집에 안 계셔요? 잠깐 어디 나가셨어요? 아니, 오늘 지방 공장에 시찰하러 가셔야 한다고 멀리 가셨는데 왜? 그이랑 무슨 약속이라도 했니? 혹시 그이가 너 보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 뭐 줄 거 있다거나 밥이라도 먹자고 했나 보지? 네? 그걸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침에 문자 설마 어머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아버님께서 보내셨는데. 아버님 번호였는데. 맞아, 우리 그이가 보낸 거. 아니지, 그 문자를 보낸 휴대폰만 네 아버님 휴대폰이고 보낸 사람은 나지? 그이가 휴대폰을 놓고 갔길래 내가 한번 보내봤어. 너네가 부르면 귀를 쓰고 안 오길래 네 아버님이 불러도 똑같을지 궁금해서 장난 좀 쳐봤지. 근데 왔네. 내가 부를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몸이 좀 가벼워서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만 하고 집에 가서 쉬면 몸에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또 아버님께서 주실 게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래? 그럼 나랑 점심 먹으면 되겠다. 어차피 네 아버님과 점심 먹을 생각이었으니. 나랑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니? 왜? 나랑은 같이 밥 먹기 싫니? 네? 아니요. 저야 당연히 좋죠. 그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나누다가 점심 먹자. 요즘 몸은 어떻니? 애 처음 낳는데 무섭진 않어? 난 내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네 걱정해. 아, 근데 점심 먹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 좀 할까? 안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이요? 일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배가 불러서. 아니, 내가 설마 배부른 네가 못할 일을 시킬까 봐? 아니, 그냥 서서 팔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도와주기 싫어서 그래? 아니면 이것도 내가 시켜서 그러니? 네 아버님이 시켰으면 웃으면서 네 이랬을 건데. 설마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절 잡아먹는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시모라고 해도 출산을 몇 주 남기지 않았을 그때, 한창 조심해야 하는 그때,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까지 함정을 파놓을 줄은 몰랐었죠. 더욱이 아버님인 척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함정이라는 걸 눈치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어요. 구차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시댁을 나올 생각도 해봤지만 아버님인 척 거짓말까지 한 시모가 다음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일까 싶어서 우선 따르기로 했습니다. 설마 출산을 코앞에 두고 시댁에 있는 상황에 시모가 무슨 해코지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말이죠. 그럴 리가요. 근데 제가 뭘 하면 돼요? 서서 팔만 들고 있을 일이... 페인트 칠 좀 하면 돼. 집 뒤쪽에 페인트 칠한 곳이 떨어져서 말이야. 내가 롤러도 사놨고 페인트도 몸에 무해한 거, 냄새 덜 나는 거로 사놨으니까 넌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돼. 어때? 별거 없지? 가볍게 운동한다고 생각해라. 원래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법이거든. 가볍게 움직이면서 땀도 흘리고 근육도 써야 애 낳을 때도 수월해지고 뱃속 아이에게도 자극이 돼서 좋지. 자, 그러면 넌 가서 페인트 칠 좀 하고 있어라. 난 점심에 같이 먹을 음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말까지 듣게 되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난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더니 이미 준비라는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아무리 무해하다고 해도 출산 직전 산모에게 페인트가 좋겠습니까? 또 롤러로 설렁설렁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도 만삭인 임산부에게 중노동이 안 되겠어요? 임신해서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팔을 들면 배가 당기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언제 임신을 해보고 출산을 해봤다고 출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절 괴롭히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한 시모를 보면서 반대로 오기가 끌어올랐어요. 시모에게 당황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독한 모습 보여줘서 다시는 괴롭힐 생각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모가 말을 마치자마자 다른 대꾸 없이 시댁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모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라왔죠. 벗겨진 부분 다 칠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벗기고 칠하면 또 칠해야 된다는 것도 아세요? 혹시 또 칠하게 돼도 제 탓 아니에요. 전 어머님께서 칠하라고 하시길래 칠한 것뿐이니까요. 독한 년. 그래, 넌 칠하기만 하면 돼. 나중에 다시 칠하게 되든 여길 싹 다 갈아버리든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데 너 굉장히 자신 있나 보다. 페인트 칠하는데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널 아주 잘 불렀네. 괜히 사람 써서 돈 쓸 필요도 없고. 그럼 점심 먹기 전까지 다 칠해놔라.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할게요. 누가 시키셨는데 열심히 안 하겠어요. 점심 먹기 전까지 다 칠해놓을 테니 어머님께서는 맛있는 점심이나 차려주세요. 아, 저번처럼 저와 제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재료는 넣지 마시고요. 처음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부턴 왠지 실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래. 내가 두 번은 실수하지 않음마. 그런데 너도 꼼꼼히 다 칠해놔야 할 거다. 자신감이 넘쳐서 건방지게까지 보이는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대가 너무 많이 되거든. 제대로 못해놓으면 아주 열받을 것 같네. 네, 그럼 가보세요. 일하는데 방해되지 마시고요. 확 달아올랐던 저는 평소 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도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라서 속으론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제가 보인 태도와 말투에 시모는 화가 나는 걸 억지로 꾹꾹 참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골치가 아파왔죠. 홧김에 다 칠해놓겠다고 말해놨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몇 개월 전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만삭인 몸으로 하려니까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말이 있었고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했으니 우선은 페인트통을 열고 롤러를 잡고 외벽에 페인트 칠을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나 만삭인 제가 하기엔 무리인 일이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당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계속 페인트 칠을 하기엔 무리인 것 같아 손에 쥐고 있던 롤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또 시모가 나와서는 제 약을 올리기 시작했죠. 여기 목 좀 축이면서 해라. 이상한 거 탄 거 없이 순수한 물이니까 안심하고 마시고. 어머, 근데 너 고작 요만큼 한 거니?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20분 동안 칠한 게 이거야? 너 설마 잘하지도 못하면서 시건방을 떨었던 건 아니지? 이 일이 너무 쉬워서 여유 부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데. 그럼 난 마저 요리하고 있을 테니까 쉬엄쉬엄 해라. 일부러 절 자극하려는 시모의 비아냥거림에 놓으려던 롤러를 다시 잡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배가 당겨왔지만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일을 하다 쉬고 또 일을 하다 쉬면서 칠을 완성해 나갔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랫배 부근에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배가 당기는데도 무리를 해서 온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느꼈던 통증과는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출산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땐 그 통증이 진통이라는 걸 몰랐고 전에 느끼던 통증과 헷갈렸어요. 거기다 출산까지는 아직 몇 주가 남은 상황이었으니 출산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었죠. 앉아서 쉬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도 통증이 계속되면 그때 병원을 가거나 남편에게 연락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선 다시 또 제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아직 다 안 했네? 이제 곧 점심 먹어야 하는데. 근데 팔자 좋게 쉬고 있다? 너 이렇게 해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니? 내가 일부러 너 생각해서 내 밥 먹는 시간 넘기면서 천천히 준비했는데 거의 다 칠한 거 안 보이세요? 금방 끝나니까 그만 좀 하시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앉아서 쉴 때마다 찾아오셔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요. 뭐? 너 감히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내가 말을 좋게 해줬더니 날 만만하게 보나. 야, 너 존댓말만 쓰면 예의 차리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말투 그따구로 해도 돼? 이게 임신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야, 너 애 낳으면 그때 나 아주 잡아먹겠다. 잡아먹겠어. 어머님께서 먼저. 아니에요. 죄송해요. 지금 통증이 와서 순간 어머님께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잠깐만 앉아서 쉬다가 일 마치고 들어갈 테니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뭐? 통증? 이게 그냥 일하기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면 될 것을 끝까지 기를 쓰고 날 이기려 들려고 하네? 야, 너 악 좀 그만 쓰고 머리 좀 그만 굴려. 그냥 내가 싫다고 하라니까?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고 그만 좀 괴롭히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잖아요. 저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거면 오늘 절 안 부르시면 됐잖아요. 왜 절 부르셔서 악을 쓴다니 머리를 굴리고 있다니 그런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만삭이라 힘든 제게 왜 이러시냐고요? 네가 임신한 걸로 유세 떤 것도 모자라 이젠 날 만삭인 며느리 부려먹는 나쁜 시어머니로 뒤집어 씌우겠다? 내가 오늘 너한테 뭘 했는데? 내가 밥 먹자고 불렀지 뭘 더 시켰어? 이것도 내가 좀 도와달라고 말 꺼냈더니 네가 기를 쓰고 하겠다며. 네가 잘할 수 있다며.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왜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 일부러 저 부르신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아버님 휴대폰으로 저 속이고 부려먹을 준비는 다 해놓고 제가 잠깐이라도 쉬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눈치 주는데 그게 저 괴롭히려고 작정한 게 아니면 뭐예요? 인연이 푸른 뱀 있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내가 너 못 건들 줄 알아?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고? 이게 정말... 밀려오는 통증과 시모의 계속된 괴롭힘에 더 이상 참을성의 한계를 느꼈던 저는 시모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 뺨을 맞고 너무 놀랐던 저는 제가 한 말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저 시댁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제 앞을 막더라고요. 어딜 가? 어디 가서 또 뭐라고 씨부리려고? 왜? 이제 내가 너 때렸다는 소리까지 하려고? 너 못 가. 여기서 페인트 칠하다가 나랑 밥 다 먹을 때까지 못 간다고. 그리고 이것도 압수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휴대폰 주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저 갈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너 이거 다 칠하고 나랑 밥 다 먹기 전까지 이거 못 주고 여기 못 나가. 그러니까 마저 칠 다 해. 도대체 뭘 원하셔서 이러세요? 왜 이러신... 홧김에 제 뺨을 내리친 건지 시모는 우선 저를 시댁에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연락이라도 할까 싶어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죠. 전 빼앗긴 휴대폰을 돌려받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다시 강한 통증이 절 덮쳤습니다. 조금 전 앉아서 쉴 때와 같은 통증이었는데 이번엔 그 강도가 달랐어요. 아래쪽부터 앞 배까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죠. 그제야 전 그 통증이 진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또 연기를 하고 있어? 야, 너 어쨌든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마음 접고 다 해놔라. 알겠지? 저 아무래도 진통이 온 것 같아요. 119나 그 이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아니, 택시 좀 불러주세요.
참나. 이게 이제 별 수작질까지 다 하네. 야! 너 출산일까지 아직 몇 주나 남았어. 근데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해? 진짜예요. 얼른 전화 좀 해주세요. 진통으로 도움을 청하는 저를 보고도 시몬은 제가 시댁에서 나가려고 수를 쓴다 생각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어요. 마당 뒤편에 홀로 남겨진 저는 계속된 진통에 바닥에 엎어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진통이 잠깐 멈춰 그대로 무작정 시댁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진통으로 괴로워했던 저에겐 힘이 얼마 없었고 조금 전 멈췄던 통증이 다시 시작됐어요. 조금 전보다 더 빨라진 진통에 놀라기도 놀랐고 너무 고통스러워 바닥에 주저앉고야 말았죠. 그런데도 시몬은 집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벌어졌어요. 양수가 터진 거죠. 너무 다급했던 저는 소리를 질러대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제야 시모도 집안에서 나와 제 몸에서 양수가 흐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양수니? 너 설마 잘못된 거야? 어머, 이걸 어떻게... 119 불러야 되겠다. 아니,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른가? 아유, 이걸 어떻게 해? 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애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잘못된 거야, 뭐야? 그러게 말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애를 낳아본 적 없는 시몬은 저보다 더 당황해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급박하게 흘러 시모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꾸도 못할 정도로 진통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며 출산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시댁 대문이 열리며 지방 공장에 내려가 계셔야 할 아버님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정이가 왜 소리를 질러? 수정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얘가 왜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러고 있어? 집 밖에서 제 비명을 들으신 아버님께서는 아이를 분만 중에 있는 절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고 구조대가 지시하는 대로 제 옆에서 분만을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출산을 하자마자 도착한 119 구조 차량에 실려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의식을 잃게 됐고요. 이후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죠. 남편을 확인한 저는 아이를 먼저 찾았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 아버지, 이 사람 정신 들었어요. 깨어났어요. 여보, 우리 튼튼이는 무사해? 내가 진통인 줄 모르고 그 집에 있다가 우리 튼튼이를 병원이 아닌 마당에서 낳았어. 우리 튼튼이 잘못된 거 아니지? 나 때문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지? 튼튼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진정해. 일찍 나오기도 했고 또 혹시 몰라서 인큐베이터실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나저나 진짜 고생했어. 첫 출산인데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진짜 미안해.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당신이 미안해해? 그것도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어. 그리고 애초에 내가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당신 말을 믿어야 했는데. 뭐? 내 말을 믿어? 어머니 일 말이야. 당신 오늘 어머니 연락받고 불려간 거지? 거기서 진통이 오는데도 붙잡혀 있었던 거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휴대폰 찾으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께 다 물으셨어. 그리고 왜 몰라. 당신이 전부터 나한테 한 말이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시댁 마당에서 출산한 상황을 듣곤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아니 이전부터 저와 시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다 알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버님께도 전했는지 병실로 들어오시는 아버님 얼굴에 미안함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 손에 붙들려 따라오는 시모는
아버님께 혼이 났는지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죠. 수정아, 미안하다. 내가 집안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니 전부 내 잘못이다.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이외에 다른 할 말이 없구나. 아이, 당신 뭐해?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을 거야? 얼른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수정아,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잘해줘도 모자랄 며느리에게 애 떨어뜨리게 할 뻔했으니 내가 너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그리고 진심으로 너한테 사죄하고 싶어. 날 용서해달라고 말하진 않을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진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단 걸, 또 반성한다는 것만 알아주렴. 내가 진짜 너한테 미안해. 이제 와서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어머님 때문에 하마터면 제 아이가 잘못될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만 그랬어요? 전에는 잘못될 뻔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 짓을 몇 번이나 반복했으면서 이제야 반성하신다고요?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요?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진짜야. 설마 내가 진짜로 네 애를 떨어뜨리려고 했겠니?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네가 내 손주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손주를 가진 제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밉더라도 손주가 귀해서 잘해줄 법도 한데 왜 저를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그 이유가 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확실히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2번 다시는 없을 거다. 내가 가족들 있는 앞에서 약속할게. 응?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왜 괴롭혔냐고요? 도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모르겠어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뱃속의 제 아이는 무슨 잘못이고요? 시모가 제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모두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들 앞이니 그동안에 해온 짓들이 모두 밝혀졌으니 잘못했다 반성하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이까지 잃을 뻔하니 시모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어요.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고 오로지 왜 절 괴롭혔는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제 물음에 시모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핑계를 댔고 헛소리하지 말란 소리엔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과 남편도 시모에게 소리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외치셨죠. 입 다물고 있으면 해결돼. 당신이 한 행동을 모르면 누가 몰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수정이가 민철이에게 털어놓기론 당신 수정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더 심하게 괴롭혔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왜? 어머니,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죠? 어머니께서 한 행동이 그냥 미안하다고 몇 마디 한 걸로 끝날 일이에요? 수정이랑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지 잘못됐으면 어머니 이렇게 저희 앞에 서 있지도 못하세요. 저도 가만 안 있었을 거라고요. 어서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이럴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이거 봐. 지금 너희 부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당신한테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민철이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랬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들 사람을 죽일 사람 취급하니? 왜? 내가 당신 원래 처가 아니라서 그래? 민철이 너, 내가 네 친엄마였어도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웠을 거니? 아니잖아. 내가 당신 본래 처, 네 친엄마였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잖아. 이런 상황에 제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니? 이미 결혼 전부터 쟤한테 관심이란 관심은 다 쏠리고 난 찬밥 신세가 됐는데 애까지 생기면 자식 귀한 집안에 제가 애까지 낳으면 난 안중에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밥그릇 내가 챙기려고 잃지 않으려고 쟤 괴롭혔다. 쟤한테서 애가 떨어지길 바랬다. 왜?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지.
당신이, 민철이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테니 두 사람 잘못이지. 이게 내 잘못이야. 시모 입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아이를 괴롭혔던 이유가 가족들 사이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사실 시모가 아버님과 재혼한 사이였거든요. 남편에겐 계모가 됐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시모가 재혼한 사람이라는 걸, 계모라는 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족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여전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고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시모를 계모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었어요. 곁에서 시댁 가족들의 모습을 본 제가 봐도 그랬죠. 그래서 시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저도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인데, 며느리인데 동질감을 느끼긴커녕 더 심하게 괴롭혔으니까 말이죠. 관심이 제게 쏠렸다고 하는데 처음 시집 왔을 때나 그랬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딱히 관심이 쏠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게 더 잘해주셨어야죠. 아니 나중에라도 잘해주셔야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맞죠? 저도 어머님처럼 똑같이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야 새 식구니까 제게 관심이 많이 쏠렸던 거지만 1년 정도 지나서는 크게 관심 받은 적 없었잖아요. 임신도 어머님 논리라면 제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출산하면 그 관심 전부 아이에게 쏠릴 테고 전 어머님처럼 찬밥 신세가 된다는 건데 왜 절 미워하셨어요? 네가 나랑 같아? 넌 그래도 이 집안 자식 낳아준 년이잖아. 난 내 배로 낳은 이 집안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너랑 같아? 누가 더 이 집안 사람과 가깝다고 생각하겠니? 물에 빠졌다고 하면 너야 너 구해줄 자식이 있겠지만 난 누가 있겠냐고!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미웠어. 내가 못 가진, 내가 못 낳는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는 네가 미웠다고. 그래서 네 애를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나를, 민철이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가족으로 생각하기나 한 거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당신을 안 구하고 뭐 찬밥 신세고 관심이 없단 소리를 어떻게 해?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이 갖자고 했었지? 근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 민철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아이 갖지 않겠다며?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당신 편이 없다느니 이런 딴소리를 하고 있어?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지. 나 애 못 갖는 몸이야. 그걸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민철이 잘 키우겠다고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안에 떨었던 거고. 나 아이 못 가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당신한테, 이 가족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살아왔어. 민철이 잘 키우겠다고 한 것도 당신 환심 사려고. 쟤한테 좋은 엄마 됐던 것도 늙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라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삶 얼마나 굴욕스럽고 힘든지 알아? 당신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당신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누가 누굴 버려?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민철이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면서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될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신이 수정이에게 한 짓이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를 떼게 만들려고 했다니 그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말이야? 나 당신이 한 말 듣고 이해해보려고 했고 당신 불쌍하게 생각하려고도 했는데 반성이라곤 조금도 하지 않고 버려질까 발악하는 당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고 두려워. 나 당신과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혼? 이거 봐. 결국 이렇게 나올 거잖아.
젊었던 나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하고 대체할 천연이 나타나니까 나 버리는 거잖아. 이게 다 천연 때문이야. 천연 때문이라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시려고 이러세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된 거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면 저도 더는 참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겐 좋았던 어머니로 남아주세요. 제발! 너도 네 애비랑 똑같은 새끼야.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어머니였지. 언제 네가 날 네 진짜 엄마로 생각한 적이 있어? 그래도 겉으로라도 네 엄마, 당신 남편 대접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천연 때문에. 야, 너 이리 와.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아?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모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본 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경찰까지 불러 시모를 병원에서 내쫓아야 했고 아버님께서는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시모와 이혼을 진행하셨죠. 그러다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다시 머리를 숙이고 김씨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시모가 지난 일을 모두 잘못했다며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봤던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가족들 머릿속에 생생했고 너무 큰 충격이어서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했고 아버님께서는 시모에게 원래 주셔야 하는 위자료보다 더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시모가 가진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도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시모가 안쓰러워 원래 주셔야 하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주신 것 같아요. 남은 생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신경 써주신 거죠. 그렇게 시모가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존재 덕분에 많이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보내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갑작스러운 이혼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했던 시모의 본심으로 충격을 받았을 아버님이 걱정되어 시댁으로 들어가 지내게 됐어요. 비록 남편과 둘이 살 때보다는 할 일이 2배, 아니 아이까지 생기며 3배, 4배로 늘었지만 그만큼 행복도 4배가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시모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기도 해요. 조금만 솔직했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불안함을 털어놨더라면 시모도 저도 우리 가족도 이러한 결말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저 자신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고민거리가 있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말 못할 일이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길 추천하고요. 정신적인 쇠약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는지 직접 겪고 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고민이 있으실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가 말한 대로 해결해 보시거나 이렇게 사연을 푸는 곳에 도움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몸과 정신이 동시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